안녕하세요. 저는 70세의 홀어머니입니다. 제 아들 민수가 38세 되던 해 그 아이가 저에게 찾아와 결혼 승낙을 구했습니다. 상대는 33세의 이혼녀 영희, 5살 된 딸아이가 있었죠. 처음엔 반대했습니다만 아들의 간곡한 부탁에 마음이 흔들렸고 결국 허락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그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던 3월의 어느 날이었죠. 민수가 퇴근 후 집에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일찍 들어왔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는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던 아들이 이렇게 먼저 말을 꺼내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그래, 무슨 일이니? 어머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늦둥이 아들의 결혼 소식을 오매불망 기다리던 터라 기쁨이 앞섰죠.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민수의 다음 말에 제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혼한 여자예요. 5살 된 딸도 있고요. 뭐라고? 이혼녀라고? 당황한 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영희는 제 직장 후배예요. 1년 전부터 만났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 그렇다고 해도 이혼한 여자의 애까지 있다니.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만나보세요. 영희가 얼마나 착하고 마음 좋은 사람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민수의 간곡한 부탁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며칠 후 저는 민수와 영희를 만났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단정한 차림에 공손한 말투, 눈치도 빠른 것 같았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민수 오빠한테 많이 들었어요. 그래, 우리 민수가 많이 좋아하더구나. 네, 저도 민수 오빠를 정말 사랑해요. 제 딸 수민이도 오빠를 많이 따르고요. 영희의 말에 민수가 얼굴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민수가 정말 이 여자를 사랑하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 걱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혼한 이유가 궁금했지만 첫 만남에서 그런 질문을 하기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조심스레 물었죠. 수민이는 지금 어디 있니? 아, 오늘은 제 부모님께서 봐주고 계세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영희의 대답은 매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영희 씨. 글쎄다, 나쁘진 않은 것 같구나. 하지만 서두르지 말고 좀 더 알아가 봐라. 어머니, 저 정말 영희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허락해 주세요. 민수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국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얼마나 큰 후회로 돌아올지. 결혼식 날 제 가슴 한편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영희의 태도에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하객들 앞에서 저를 무시하는 듯한 말투, 민수를 대하는 고압적인 태도. 그때 이미 땅을 치고 후회했어야 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에서 영희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민수 오빠랑 저 잘 살게요. 걱정 마세요. 그래, 너희 둘 다 행복하길 바란다. 네, 근데 어머님,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뭔데?
저희가 어머님 댁에서 살게 될 텐데 가능하면 저희 방에는 절대 들어오지 마세요. 신혼이라 둘만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혼식 당일에 시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게다가 제 집에서 살겠다고 하면서 이런 요구를 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굳은 미소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그날 밤 새 신랑 새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하며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수의 행복을 위해 내린 결정이 과연 옳았던 걸까요? 이제와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묵묵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 불행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 내린 결정이 오히려 더 큰 불행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앞으로 제가 겪게 될 일들은 이보다 훨씬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들이었습니다. 한 지붕 아래에서 새로운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될지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민수와 영희 그리고 수민이는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삿짐을 나르는 동안 민수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며 살게 되어 정말 다행이에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죠. 처음 2달간 영희는 완벽한 며느리 행세를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하고 집안 청소를 하고 저에게 잘해줬어요. 수민이도 할머니라고 부르며 잘 따랐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시장에 다녀올게요. 필요한 것 있으세요? 아니다. 너가 알아서 하면 되지. 네, 어머님 좋아하시는 북어도 사올게요. 이런 영희의 모습에 저는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불안감이 기우였던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그건 모두 연기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영희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달리 주방에서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나가보니 영희는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죠. 영희야, 오늘은 아침 안 하니? 아, 어머님. 오늘은 제가 좀 피곤해서요. 어머님이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날 이후로 영희는 점점 집안일에서 손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끔이었다가 나중엔 아예 하지 않게 되었죠. 대신 화장과 옷에만 신경 썼습니다. 영희야, 빨래가 밀렸는데 좀 해줄 수 있니? 어머님, 제가 지금 약속이 있어서요. 내일 할게요. 하지만 그 내일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민수의 변화였습니다. 민수는 출근 전 수민이의 아침을 챙기고 퇴근 후엔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는구나. 영희는 왜 집안일을 안 하니? 아, 영희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그래요. 제가 하면 돼요, 어머니. 하지만 영희의 모습은 전혀 몸이 안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 화려하게 치장하고 외출했죠. 어느 날 영희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저는 손님이 왔으니 대접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차를 준비했습니다. 거실로 나가 차를 내오는데 영희의 친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어머, 시어머니가 이런 걸 마시네. 그 말에 다른 친구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해서 그 자리에 굳어버렸죠. 그때 영희가 말했습니다. 에이, 우리 어머님은 옛날 분이라 이런 차를 좋아하셔. 내가 요즘 거 사다 드리려고 했는데 말이야.
영희는 그 말을 하고는 친구들과 함께 웃었습니다. 제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 이런 모욕을 참아야 한다니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민수야, 이제 어떡하면 좋니? 영희가 어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는 민수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어머니, 영희가 그랬다고요? 아닐 거예요. 어머니가 오해하신 거 아니에요? 뭐라고? 내가 왜 오해를 해? 이 어미 눈을 속이려고 하다니. 아니, 그게 아니라 영희가 그럴 리가 없어요. 어머니가 너무 예민하게 구시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저는 이 집에서 제가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수마저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영희의 편을 들다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 후로 영희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제가 있는 자리에서도 민수에게 막말을 하고 수민이에게도 절 무시하라고 가르치는 것 같았습니다. 수민아, 할머니가 뭐라고 해도 너는 신경 쓰지 마. 엄마 말만 들으면 돼. 이런 말을 수민이에게 하는 걸 우연히 듣고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척 하다가 본색을 드러내는 며느리, 그리고 그런 며느리의 편을 드는 민수.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제 손녀 수민이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희의 딸 수민이는 제게 전혀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라고 부르지도 않았죠. 처음에는 어린아이라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수민이가 학교에서 돌아온 것을 보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수민아, 학교 다녀왔니? 수민이는 대답도 없이 제 옆을 지나쳐 갔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다시 한번 말을 걸었습니다. 배고프지? 할머니가 맛있는 간식 만들어줄까? 그제서야 수민이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엄마가 사준 과자 있어요. 차갑게 말한 뒤 수민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며칠 후 수민이 생일이 다가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손녀와의 관계를 개선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죠. 시장에 나가 예쁜 곰돌이 사탕을 샀습니다. 수민이가 좋아할 거라 믿었습니다. 수민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설레는 마음으로 사탕을 건넸습니다. 수민아, 이거 받아. 생일 선물이야. 수민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사탕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영희가 갑자기 나타나 사탕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어머님, 우리 애한테 함부로 뭘 주지 마세요. 영희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사탕인데. 수민이한테 좋지 않은 거예요. 충치 생기면 어떡해요? 영희는 제 말을 자르고 수민이를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그 뒤로 수민이는 절 더 멀리 했습니다. 제가 다가가려 하면 도망가기 일쑤였죠. 한 번은 수민이가 숙제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다가갔습니다. 수민아, 할머니가 도와줄까?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수민이의 대답에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영희가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수민이 공부에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나도 손녀 공부에 도움을 주고 싶은데. 그러자 영희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옛날 사람이라 지금 교육법을 모르실 거예요. 요즘은 다 달라요. 영희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수민이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제 피부치인데도 마음을 열지 않는 손녀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날 수민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뻐하며 축하해 주려 했지만 수민이는 제 앞에서 상장을 숨겼습니다. 수민아, 축하해. 정말 대단하구나. 수민이는 대답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참을 수 없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손녀와 이렇게 멀어지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아시나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그 말이 무색해지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결혼 1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영희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우리 집 좀 바꿔볼까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집을 바꾸다니 무슨 소리니? 영희는 능숙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사시는 이 집을 팔고 더 좋은 아파트로 갈아타는 거예요. 요즘 새 아파트들이 정말 좋더라고요. 학군도 좋고 환경도 좋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집도 충분히 좋잖니. 왜 굳이 바꿔야 하는데? 그러자 영희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수민이 교육을 위해서라도 좀 더 좋은 동네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집을 팔면 충분히 더 비싼 아파트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순간 제 머릿속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이 집은 제 남편과 함께 평생을 모아 장만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직도 제 명의로 되어 있었죠. 영희야, 이 집은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거 알지? 팔고 싶지 않아. 그 말에 영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수는 어색한 표정으로 영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어머니 말씀이 맞아.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봐. 하지만 영희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더 좋은 환경으로 이사 가고 싶다고 했잖아요. 어머님,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내 대답은 변함없어. 이 집은 팔지 않을 거야. 민수는 제 뜻을 존중하는 듯 했지만 영희의 눈빛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날 밤 제 방 문 밖에서 영희와 민수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님을 좀 더 설득해봐요. 우리 정말 이사 가야 해요. 그래도 어머니 의사를 무시할 순 없잖아. 그때 영희의 목소리가 험악하게 변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원래 저렇게 인색해? 재산 지키려고 환장했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렇게 속마음을 드러내다니. 민수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여보,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어머니도 우리를 위해 많이 희생하셨어. 희생? 그럼 이제 우리를 위해 집 한 채 내놓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개로 귀를 막았지만 영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제 아들은 영희의 뜻에 따르려 했지만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러다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나오는 어느 날 민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여름 휴가 때 가족 여행 가면 어떨까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설렜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죠. 그래? 어디로 갈 생각이니? 제주도는 어떠세요? 수민이도 바다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쁜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지.
그럼 준비 잘 해보자. 그날부터 저는 여행 준비에 들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좋아할 만한 간식도 준비하고 제주도 관광 정보도 찾아보았죠. 그렇게 여행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설레는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응? 무슨 일이야? 저기 내일 여행 말인데요. 응. 다 준비됐어? 그게 어머님은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끼리 가려고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문 틈새로 민수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우리 가족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요. 어머님이 오시면 신경 쓰이잖아요. 하지만 어머니도 우리 가족이잖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당신도 알잖아요. 어머님이 오시면 뭐든 간섭하시고 우리끼리 편하게 쉬고 싶단 말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래도 어머니한테 너무하지 않아? 당신이 결정해요. 어머님 모시고 가서 휴가를 망치든지 아니면 우리끼리 즐겁게 다녀오든지.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제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어색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기, 알고 있단다. 어제 다 들었어.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에 꼭 같이 가요. 괜찮다. 다녀와서 재밌었다고 얘기해주면 돼. 그렇게 그들은 떠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에 홀로 남겨진 저는 그렇게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며칠 후 그들이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수민이가 즐거운 표정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재미있었어요. 영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수민이가 좋아해서 다행이다. 그때 수민이가 불쑥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안 와서 좋았어. 할머니 오면 맨날 잔소리만 하잖아.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수민이를 쳐다봤고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그래, 우리끼리 가서 정말 좋았지? 영희는 그 말을 듣고 흡족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제는 제 손녀마저 저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구나. 그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족에게서 소외당하는 느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나요? 함께 살고 있지만 마음은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저는 더욱 외롭고 고립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족여행에서 제외되고 손녀의 무심한 말을 듣게 된 그날은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상황이 나아지리라 믿으며 묵묵히 견뎌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 아들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법이죠. 어느 날 아침 우연히 민수의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청소를 하다 소파 틈에서 나온 거였죠. 지갑을 열어보니 은행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돌려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민수의 얼굴이 요즘 많이 어두워 보이던 게 생각났거든요. 통장을 펼쳐보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출 금액이 크게 늘어나 있었어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이게 무슨 일이니? 그날 저녁 민수가 퇴근하고 돌아오자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응?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내 통장을 봤단다. 대출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더구나.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남의 통장을 보시면 어떡해요? 미안하다. 하지만 너무 걱정돼서 그랬어. 무슨 일 있니? 민수는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사실 영희가 요즘 좀 무리하게 쇼핑을 해서 쇼핑. 그래서 그렇게 큰 돈을 빌렸다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제가 주식 투자에 실패해서 영희가 넣으라고 한 거에 넣었다가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민수의 굽은 어깨를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수야,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겠니? 민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의 과도한 쇼핑 습관, 그리고 큰 돈을 벌어보겠다고 시작한 주식 투자의 실패,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보며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편으로는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영희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수의 미래를 위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답을 찾을 수 없었죠.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향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마음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거실에서는 영희와 민수 그리고 수민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그때 영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술병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한잔 하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다. 난 술을 못 마시니까. 그러자 영희는 혼자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잔, 두 잔. 점점 그녀의 눈빛이 흐려지는 게 보였습니다. 영희야, 그만 마시는 게 어떠니? 제가 걱정되어 말을 걸었지만 영희는 들은 채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영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갑자기 영희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다가와 손가락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좀 그만하시죠. 뭘 그만하라는 거니? 시어머니 노릇이요. 그만하시고 요양원이나 가세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수가 놀라서 영희를 말렸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야?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만 영희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도 힘들잖아요. 어머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불편한 줄 알아요? 여보, 제발 그만해. 민수가 영희의 팔을 잡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영희는 계속해서 저를 향해 막말을 퍼부었고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죠. 아침이 밝아올 무렵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저는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엄마랑 잠깐 얘기 좀 하자. 민수는 어색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거실로 나와 앉았습니다. 어젯밤 일 기억하니? 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영희가 술이 취해서. 저는 민수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구나. 어머니, 난 쟤랑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나가거라.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혼하겠습니다. 순간 저는 깜짝 놀라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이훈? 네, 사실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영희의 과도한 소비, 수민이에 대한 그릇된 교육, 모든 게 힘들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수의 결정이 너무나 갑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수야, 이혼은 그건 너무 큰 결정 아니니? 어머니, 저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 힘들어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민수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알겠다. 민수야, 너가 그렇게 결심했다면 엄마는 너의 선택을 존중하마. 그 순간 영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대화를 들은 듯 했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야?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하자. 그 말을 듣자 영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민이도 울음소리를 듣고 나와 상황을 지켜보았죠. 저는 그 자리를 피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공원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희는 이혼하고 싶지 않아 했어요. 결국 소송까지 갔었죠. 이혼 소송이 끝나고 영희는 우리 집에서 나갔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수민이는 친부에게 돌아갔고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조심스레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 무슨 얘기니?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께 너무 무심했어요. 영희 말만 듣고 어머니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다. 민수야, 엄마도 미안하구나. 너의 선택을 존중하지 못하고 내 욕심만 부렸어.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수와 저는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때로는 서로 말다툼을 하기도 했고, 과거의 상처로 인해 오해가 생기기도 했죠. 어머니, 주말에 친구들 만나고 오겠습니다. 그래? 언제 돌아오니? 글쎄요, 좀 늦을 수도 있어요. 알겠다. 조심히 다녀와라. 민수가 나가고 난 후 문득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신뢰는 서로 믿음을 주고받을 때 쌓이는 법이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돈독해졌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실수를 깊이 반성했고, 저 또한 그를 진심으로 용서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삶에 충실합니다. 요양원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활기차게 살고 있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등산 가실래요? 제가 도시락 싸올게요. 좋지. 오랜만에 산에 가면 좋겠구나. 우리는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정상에 도착해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보다 더 건강하신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난 아직 젊다고.
등산뿐만이 아닙니다. 요가 교실에도 다니고 동네 합창단 활동도 하고 있죠. 삶의 즐거움을 다시 찾은 거랍니다. 물론 가끔은 수민이가 보고 싶어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요. 어머니, 이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민수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글쎄다. 아직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정말요? 어떤 거요? 유럽 여행도 가보고 싶고 나중에 생길 손주들에게 읽어줄 동화책도 써보고 싶어. 와, 대단하세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저는 새로운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힘들 때마다 이 말을 기억하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언제나 희망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새로운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민수가 조심스레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민수의 표정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있구나 싶었죠. 그래, 무슨 일이니? 저 새로 만나는 사람이 생겼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쁨도 느껴졌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인데? 동창회에서 우연히 만난 여자예요. 이름은 미경이고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민수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행복한 표정이었죠. 그렇구나. 어머니한테 소개시켜주고 싶니? 네, 꼭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어머니, 괜찮으시겠어요? 민수의 눈에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히 괜찮지.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 그 후 며칠 뒤 민수가 미경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첫인상부터 좋았습니다. 단정한 차림의 밝은 미소, 그리고 예의 바른 태도가 마음에 들었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미경이라고 합니다. 어서 와요. 차 한잔 하겠어요? 우리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경은 자신의 가족과 직업, 그리고 민수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민수를 오랜만에 봤는데 그 눈빛에 반했어요. 전에는 못 느꼈었거든요. 따뜻하면서도 진중한 모습이 너무 좋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수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미경 씨, 우리 민수가 좀 서툴지만 잘 부탁드려요. 네, 어머님. 제가 잘 이끌어 볼게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화목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미경은 종종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가끔은 직접 요리를 해주기도 했죠. 어머님, 제가 오늘은 김치찌개를 끓여봤어요. 한번 맛보세요. 어머, 정말 맛있구나. 솜씨가 대단하네. 미경의 따뜻한 마음씨와 싹싹한 성격 덕분에 저는 점점 그녀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민수와 미경이 데이트를 갈 때면 이렇게 말하곤 했죠. 너희들 잘 다녀와. 너무 늦지 않게 들어오고.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미경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민수가 다시 행복해지는 모습, 그리고 우리 가족의 새로운 웃음이 찾아오는 것을 느꼈죠. 어느 날 민수가 제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머니, 미경이와 결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간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그래. 너가 행복하다면 엄마는 찬성이야.
하지만 이번에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 네, 어머니. 이번에는 절대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우리 가족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미경은 종종 저와 함께 시장을 가기도 하고 요리를 배우기도 했죠. 어머님, 민수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우리 민수는 된장찌개를 제일 좋아해. 특히 두부를 넉넉히 넣은 걸 좋아하지. 아, 그렇군요. 제가 꼭 배워둘게요. 이렇게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인생의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값지게 느껴지는 거겠죠. 여러분, 삶이 때로는 우리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이겨내면 반드시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희 가족이 그랬듯이 말이죠. 이제 저는 새로운 며느리와 함께 할 미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언제나 희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여러분을 새로운 봄으로 인도하길 기원합니다.